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 천미예요. 제가 전공을 한 적천수 천미죠. 저는 자신 있죠. 이 적천수 천미를 가지고서 오행채용론도 저희 정단 선생님하고 저하고 한범정 씨하고 만들었으니까요. 역시 격국론보다는 이 오행 뭐죠? 예. 적천수 천미가 저한테는 체질에 맞아요. 물론 이제 저는 격국론을 쭉 공부를 이제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해도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지금 아직은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적천수 천미 중화론, 네, 오행채용론으로 보면 사주가 눈에 싹 들어온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섯 번째 강의예요. 여섯? 네, 맞아요. 화수, 목금 했고요. 첫 번째 총론 했어요. 근데 총론에서 자꾸만 하던 얘기 하다 보니까 너무 지루하니까 제가 논문에 이 성정장을 논문에도 발표를 했거든요. 그걸 한번 읽어 드릴게요. 좀 시간이 꽤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썼어요. 네, 여기 아래는 논문 내용이다. 임철조는 하도낙서와 선천과 후천에 관한 역학 이론을 차용해서 오행이 어그러지지 않아야만 중화되고 순수해야만이 바로 인의예지의 성과 측은 사양 성실의 정을 성과 정이죠. 그래, 측은 사양 성실 그 다음에 무하나가 빠졌어요. 수호라고 해서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을 제대로 갖춰야 된다고 했다. 육아설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여기서 오성이나 오정은 바로 육아 철학의 뭐죠? 육아 철학의 특히 성리학에서 다룬 철학적 주제들이다. 사실 성정 개념을 중심으로 한 인간 본성의 문제는 중국 철학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취급되어 왔다. 그것은 인간이 도덕과 가치의 문제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주체이며 사회의 문제와 도덕가치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 인성의 문제를 밝히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제 논문 내용이에요. 이 적천수, 네, 이 천미 중화론 이 논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제가 이렇게 옆에 끼고 살아요. 저도 아직은 이걸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맹자와 예기 등의 육아 경전에 나오는 사단 칠정론의 개념이 인의예지 신의 오성과 오정에 대해 철학적 논의가 전개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사단 칠정론도 제가 참고적으로 오늘 하나 뽑아놨어요. 네이버에서. 성리학에서는 인간의 본성은 순수한 선뿐인 이 자체로 가르친다고 해서 성정리라는 명제를 내세웠다. 여기에서 리는 인간 세계와 구별되는 특별한 천리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인의예지라고 하여 도덕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리를 인간의 영역 밖에 천이나 외물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성리학자들은 이가 인간의 본성 속에 내재하고 있다고 봄으로써 천과 인, 자연과 인간을 통일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이로써 이와 천을 본성 속에 내재한 인간으로서 도덕을 자각하고 실천하는 주체적인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여기로 끝이 나면 논문의 내용이 개념이 없어지죠. 그래서 적천수의 중화론에서 왜 성정장을 끌고 와서 했는지, 사실은 이 성정장도요, 솔직한 얘기로 성정이라고 나온 것은 임철조 선생이 먼저 성정이 아니에요. 명나라 때 이미 적천수가 떠돌고 있을 때 원문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나라 때 주원장이라는 분, 주원장이 아니죠. 주원장이라는 분의 책사, 유백원이라는 분이 유백원 주라고 해서 다뤄놓은 거예요. 그 다뤄놓은 걸 누구냐? 심여천미 아니고 누구죠? 명리학원을 지으신
좀 뭐예요, 임철조 선생의 결국은 스승이시죠. 진수함 선생이요. 예, 진수함 선생의 명리학원이 있고요. 그 책에 의해서 임철조 선생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적천수의 중화론을 임철조 선생이 아주 완벽하게 정리를 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천수를 이제 끌고 들어와야 돼요. 논문에서는 여태는 유교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적천수에서는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를 이제 여기다 끌고 들어와요. 적천수에서는 오종은 드러났으나 원래 맹자에서는 사실 인간의 감정을 사단으로 말하고 인의 단초가 되는 측은지심, 의의 단초가 되는 수어지심, 예의 단초가 되는 사양지심, 지의 단초가 되는 시비지심을 말했던 것인데, 적천수에서는 여기서 성실지심으로써 신이란 성의 단초 개념을 추가로 오정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제 추측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오정이라고 해서 이거 한문으로 쓰는 게 좋은데요. 사실은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은 한문을 제가 자꾸만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잘난 척 하지 말라. 웬만하면 한글을 써도 다 알아듣는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글로다가 가능하면 썼어요. 이거 바가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요. 그래도 오정은 써야 되건, 오정이 뭔지 모르면 안 되죠. 예, 여기 있네요. 오정. 예, 오정을 만드는 것으로 보였다라는 오정도 있네요. 아무튼 이것이 성리학에서 인간의 감정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개념으로 되었는데 특히 조선 성리학에서 이를 이기론으로 설명하자 함으로써 많은 논변이 벌어지게 되었고, 훗날 이기이론론, 이기이론론의 논의로도 번졌던 것이다. 이기이론론과 또 하나 있는데요. 임철조는 이 인간의 본성과 감정을 나타내는 성정이라는 개념을 들어서 명조에, 근데 사실은 임철조를 위주로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원문이 사실은 거예요. 적천수 원문에서 이미 성정이라는 개념을 먼저 제시를 하셨죠. 그런데 임철조 선생이 이 성정의 대함을, 적천수의 성정을 완벽하게 결론을 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조와 명주의 성질을 파악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다음은 성정이라는 관점에서 임철조가 감명한 명조를 분석해 보겠다라고 해서 세 개인가 있었잖아요. 첫날. 근데 이제 제가 오늘은 그냥 참고로 유학의 인성론에서 사단 칠정과 에 대한 이기 해석론, 사단이란 측은, 수호, 사양, 시비, 마음으로 각각 인의 예지, 착한 본성의 덕에서 나오는 정감이며, 칠정이란 그냥 요대로 제가 따왔어요. 네이버에서. 그리고 요 각주 처리를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놔두면 이게 바로 이제 잘못하면 글을 써놓고도 어디서 가져왔다라는 걸 밝히지를 않으면 표절이 되는 거예요. 이건 네가 썼냐? 라고 하면 안 되죠. 아니에요. 어디서 갖고 왔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각주 처리를 해야 돼요. 119번 네이버 참조 이렇게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네이버에서 따왔구나,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물론 저 적천수를 제가 이런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물론 예를 들어서 직접 감명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논문을 쓰기 위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절대적으로 이 표절 시비에 휘말리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이걸 사단 칠정론을 네이버에서 따왔을 때도 이미 각주를 처리하는 거예요. 네이버 참조했다고. 그래서 사단을 알고 있는데 칠정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칠정이란 희, 노, 에, 또 부. 이래서 이건 구는 석을, 그러니까 애달프다는 뜻이에요. 이건 사랑한다는 뜻도 되지만 아끼다는 뜻도 돼요. 오, 이건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악이 아니에요. 오죠. 미워한다. 욕심이에요. 그래서 이 칠정이란 희노, 애구, 오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사물에 접하면 표현되는 감정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단과 7정이 동시에 인간에게는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해서 저는 네이버 참조 이렇게 써놨죠. 예. 제가 저런 소리를 한 게 아니니까요. 자, 오늘 금수기운이에요. 금수기운이 남쪽 방향으로 간다. 사주가 금수로 다 이루어졌을 때 남쪽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걸 원문에 돼 있어요. 원문에 돼 있는데 임철조 선생께서 남쪽으로 갈 땐 어떻게 된다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자, 오늘이 최요 가장 고집스럽다. 자는 서쪽의 물이 오히려 바뀌어서 남쪽으로 갈 때는 고집스러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래서 사례명조 413번을 찾겠습니다. 빨리 내려가죠. 벌써 이렇게 내려왔네요. 조금만 움직여도 이렇게 돼요. 양면까지 왔고요. 이거 거의 다 왔네요. 415번이니까. 네, 나왔네요. 예. 여기입니다. 네, 자 보세요. 자, 원문이죠. 최요라고 해서 이거는 고집스러운 거예요. 예, 고집. 예, 가장 고집스러운 자는 뭐냐? 서쪽에서 태어난 물. 예, 그러니까 결국은 서쪽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곧 일주는 경금일주요, 월은 물이 되는 거예요. 예, 수. 그래서 금수상관 희경관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금수상관에서 종합격으로 흐를 것이냐를 해답하는 문제예요. 종합격으로 흘러도 좋은 사주가 있어요. 희경관만 되는 게 아니죠. 오늘 그래서 제가 사례 명조가 2개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 봄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어디 여기요? 충정로역 근처에서 김밥을 하시는 젊으신 분이신데 무엇 때문에 왔는 거 아니? 요즘 그때 당시가 작년이었어요. 예, 그리고 작년 12월이에요. 겨울이었죠. 예, 그러니까 초에 왔는데 장사가 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사가 요즘 김밥집이 왜 요즘 주문에 의해서 더 잘 되는데 왜 안 될까요? 라고 했더니 그게 뭐 배달비 빼고 어쩌고 하면서 그러나 뭐 그래도 아직은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조금 좀 오히려 올해까지는 그래도 버틴길만 하겠다. 연초에 봐드렸으니까요. 그랬는데 오히려 내년 되면 더 어렵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좀 더 어렵겠는데요. 그랬더니 참 좋은 소리 못 해드린 분이 하나 계셔요. 43인가 그런데 김밥집을 하세요. 이따 뵈드릴게요. 그때도 한번 뵈드렸을 거예요. 겨울이라 겨울에 태어난 경금일주예요. 근데 조우용실은 화가 있는데도 시간에 있는 병화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종합격이 돼버렸죠. 서쪽의 물이 돌아서 남쪽으로 가는 것이 그 사람의 고집스러워지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고집을 부리면 안 되는데 부린다는 뜻이죠. 그러면 운이 안 좋겠죠. 임시왈 서방지수예요. 그래서 발언은 곤륜해서 되는데 그 새는 호탕하다. 불가아리야. 막을 수는 없다. 역시 가승기성, 그 성질을 순이 따를 수밖에 없다. 목을 사용해서 이 낙지, 그걸 받아들이면 좋고요. 즉,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혜의 성질이 있고 행동은 어디에? 인자함으로 간다. 만약 토를 써서 그걸 거부한다면, 그와 같으면 그 부득기정, 그 정을 얻을 수가 없고, 반대로 어떻게 되는가요? 충분 와서 딱 치는 그 근심이 있을 것이다. 그 성질은 거듭해서 거역할 것이고 이렇게 강요, 억지로 이렇게 고집을 막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우 한남 남쪽으로 돌면 그 충격되는 새가
더욱 난지정. 그래서 이건 난지정이란 이건 수떨자거든요. 그러면 막는다는 뜻이에요. 더욱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억지로 고집부리는 게 이상할 정도인데 전체적으로 인예가 없다. 무인예지성. 뭐죠? 이 어짐과 예의가 성질에서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주는 그래도 예의가 있는 사주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죠. 이건 가을에 태어난 임수일주예요. 그러면 이거는 인수격이죠. 간목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수가 강하니까 금체 화목용조에서 목을 쓰는 거예요. 화는 없으니까요. 금체 화목용조죠. 금은 강하면 화부터 찾아야 돼요. 물론 목부터 찾는다고 정돈선 선생님은 말씀을 하세요. 반대편을 찾는다라고 하는데 저는 금체 화목용조도 좋고요. 화목용조로 할게요. 그게 낫겠네요. 그러나 화불용이라고 하고 써야 되겠죠. 화목용조가 좋겠네요. 목화가 아니라요. 맞습니다. 화목용조예요. 금체 화목용조예요. 그래서 목용신이에요. 화가 없어요. 자, 철저 선생께서 말씀을 하세요. 자, 조금만 올릴까요? 됐네요. 여기 또 안 보이시겠네. 자, 임신일은 생호 해월, 해년 신월, 해년 신월에 해는 천문이 될 것이요, 신은 천골이 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즉 천하지구다. 하늘에서 내리는 물의 입구다는 거예요. 바로 서방지수로서 그렇죠. 발언이 최장 가장 길다. 소이자 반가운 것은 시간의 간목이 득진토를 해서 뿌리를 내렸다는 뜻이에요. 통근양목하다. 조기 납수 충분히 물을 받아들인다. 그러니 지혜의 성질이 있고 행하기를 뭐와 같다 인자함이 같으니 예 역시 준비되어 있다. 사람 됨됨이가 아주 깜짝 놀랄 그러니까 기회가 있고 품이 아주 성질이 아주 훌륭하다는 뜻이에요. 무교리 지재화, 이익 있는 재화, 화려하고 재주와 화려함을 요거죠 공교롭게 하다, 교묘히 하다라는 것이 없다. 그렇게 없으니까 중년 남방 화운에도 득간목 생화하는으로써 명리양전했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런 대우는요,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 여기 지지에 목이라도 하나 있어야 막아주지 곧바로 이렇게 들어오면 이 사주가 별로죠. 그러나 지금 보세요. 이 사주는 이 갑을병정운 무토 대운도 괜찮아요. 금체니까 별로네요. 금이체니까요. 이 사순이 또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불안한 건 이 사오미 대운인데 이걸 반대로 하는 자수나 해수는 있군요. 자수가 없는 것이 첫 번에 좋고요. 요 사화가 들어오면 사해충을 하는 바람에 좀 안 좋겠네요. 또 진토 들어오면요, 이 신금과 합을 해서 또 좀 안 좋고요. 그렇게 되겠네요. 자, 제가 뭐라고 그랬겠죠? 이 명조는 태어난 시간이 명주를 살렸다. 명주 사주의 주인을 대운 역시 남동방이라고 화목운으로 흐르는데 실제 초년대운인 남방화운은 재운으로 사주에 강한 인성을 건드려 불매했을 것이며 중년운인 진대운부터는 용신 간목을 살려 호명이 된 사주야. 요즘 같은 세상에 이 명주 같은 사람이 있다면 공부할 시절에 공부에 취미를 놓고 쓸데없이 돈 번다고 주유소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할 것이다. 왜? 재운이 들어와서 그래요. 무게중심 밀원인 오행체행으로 지수를 검증할 필요 없이 월지를 취득한 신금과 일지를 취득한 신금과 월간? 일지를 뭘 취득해요? 잠깐만요. 월간에 투출한 경금. 그러네요. 신신, 경. 금체네요.
네, 금세가 극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극강한 오행은 극제는 화요행을 찾으니 부재불용하고 다시 목수용조를 찾으니 시간에 간목이 있어 금체 목수용조에 목이 용신이다 라고 했죠. 예, 맞습니다. 자, 사례명조 413번입니다. 오늘따라 바가 안 보이네요. 이상하네요. 잘 먹히질 않네요. 여기 있네요. 413번입니다. 예. 지금 진토대운에 들어왔으니까 좀 고전을 하죠. 나머지는 다 좋습니다. 이런 거는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하면서 일일이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예. 이때도 괜찮아요. 정대운도 괜찮고요. 예. 병정갑되고요. 좋아요. 예. 간목이 있어서 올해 39이네요. 예. 진토대운은 좀 그렇죠. 예, 414번. 자, 이 사주가 또 이제 같으네요. 인수격인데, 이 사주는 좀 같이 임수의 신금일주에 이게 앞에 사주는 이렇게 사주가 거의 비슷하네요. 음년세월로 흐르는데, 임자일원의 생호신월 해년 서방지수 호탕하다. 호탕지세다. 그러나 그러네요. 없다. 귀납지처. 예, 물이 돌아갈 길이 없어요. 이 병화를 못 써요. 시봉병화는 충격해서 역기성 그 성질을 더 건드린다. 사람 댐댐이가 강요 무례 억지로 짜증만 부리고 고집스럽고 예의가 없고 겸해서 남방 화토운이니 가업이 파패무전 그냥 딱 사라져. 아무것도 없어요. 지 오운에 아이고 저런 강인처라는 건 이게 뭐냐면 억지로 강제적으로 남의 마누라를 뺏어온 거예요. 다른 사람의 처를 강제로. 그런 바람에 피인 이게 저 사거리 구자거든요. 구사 사거리에서 뭐죠? 돌로 맞아 죽은 사람이에요, 이게. 구사. 예. 남의 마누라 강제로 뺏어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성범죄죠, 뭐. 예. 그래서 돌 맞아 죽은 거죠. 이 병화 위용. 만약 이걸 병화를 쓰겠다고 하면 운봉 화토에서 아름다울 것인데, 알지 못합니다. 금수동심하니 가순이 불가역이라. 순이 따라야지 거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거 병화가 문제라는 거예요. 예, 갑진하고 병화하고는 이 병화는 절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침내 모군을 만나야 많이 생화유정할 것이니 어떻게 되냐? 면할 수 있다. 흉한 재앙을. 그러면 사람들은 역시 예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오운에 젊어서 남의 마누라를 뺏어서 강제로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라 그러죠? 성범죄라고 해야 되나요? 예. 성폭행. 이죠. 그래서 내거리에서 돌로 맞아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전 자연스럽게 썼죠. 그냥 이렇게 남의 처를 강탈하다가 매맞아 죽었다라고 했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임자일주가 월주와 연주의 도움으로 지나치게 강극하다. 비록 병호시주가 용신이 된다 하여도 서방지수가 호탕지세를 위해서 아무 물이 돌아갈 길이 없어요. 오대원에 이르러 다른 사람의 처를 강탈하다가 매맞아 죽었다는 것을 보면 종왕격에 맞을 듯 하다라는 거예요. 오행취역론으로 보면 이것도 또 빨갛게 안 해놨네요. 제가 지금 정신이 좀 어제도 좀 바빴나 봐요. 이제 일요일이었었는데
수를 검증할 필요 없이, 예, 여튼 그래요. 그래서 화를 찾으니 병어 시주가 있어 병화를 6으로 하고 계산하고 조영인 5화를 왜 3으로 했냐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우충을 하기 때문에 3밖에 안 돼요. 예, 여기가 본래 1.5거든요. 예, 5분의 1로 줄였어요. 예, 사실은 인병충을 해서 이것도 1인데, 예, 그렇게 했죠. 0.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는 10단위로 해놨네요. 그럼 본래는 0.6이라고 그래야 돼. 병화가 0.6. 예. 바가 어디였나요? 6이 아니라 0.6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0.3이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0.9로서 1이 안 돼요. 그래서 무게가 용신으로서 쓸 수가 없어요. 축을 맞아서 그래요. 네, 축을 맞아서. 자, 봅시다. 그래서 과연 414번입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이 운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이 5대 5에 죽은 거예요. 5대 5에. 네, 여기까지도 후운까지도 못 가요. 하여튼 남의 마누라 건드려서 매 맞아 죽은 놈이죠. 네, 이때. 예, 그래서 됐고요. 올 1월달쯤 본 친구 사주예요. 김밥 사장 집인데요. 제가 그 친구를 기억이 남는 게 금수조격이에요. 예. 그런데 이걸 직구해야죠. 금수조격인데 병화를 못 써요. 원래는 희경관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용신이 무조건 다 쓸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올해 43살이요. 김희생이에요. 그리고 을해, 경자. 여기도 있어요. 사실은 작아서 그렇지. 병자. 이래요. 예. 그럼 이거 수체거든요. 완벽하게. 그럼 수체. 이거 막아주려면 술은 토화용조예요. 예. 먼저 토를 찾아야죠. 토는 없어요. 물론 기미가 있죠. 근데 이게 해미 목국을 이루어서 이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저기서 지금 수용신호를 잡았어요. 금수 조국격으로 해서 수체, 화목영조에서 화불가. 그러네요. 수체, 목수영조에서 수를 용신으로 했네요. 목수는 맞아요. 해미 목국을 해서 이 목도 써요. 그런데 대운에서 모군이 지금 들어오려면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 현재 수를 용신으로 잡으니까 이 어중지 않게 지금 이 금이 종합격으로 흐른다는 거죠. 솔직한 얘기로 여기 목이 왔다면 아주 먼저 출발을 좋게 했을 거예요. 출발을 좋게 했을 거예요. 지금 음년생이라 반대로 가서 결국은 종합격이 되면서 식당밖에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순행을 했다라고 하면 해, 자, 축 두 대운만 끝나고 나면 이 사주는 확 풀릴 사주예요. 만약 양년이었다면. 근데 음년이라 그럭저럭 가는 거예요. 왜냐면 수기운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43살인데 거의 끝나간다는 거예요, 대운이. 물론 이 미토 대운은 관계없습니다. 여기 해미 목국을 하고 해서 크게 충격은 안 받아요. 그럼 여기까지 좋고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5대운이 들어오면 이 자수 두 개한테 아주 무척 깨지겠죠. 아주 그러니까 세자충왕 왕자발이 되는 거예요. 대운에서 들어오는 것은 어차피 약하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왜냐하면 이 자수가 이렇게 강하니까요. 오화 하나 들어오면 이 자수를 두 개를 감당을 못하죠. 수세가 너무 강해서요. 그럼 이때가 가장 불행하다는 거죠. 이게 순행을 했다면, 역행이 아니라 순행만 했다면 모군이 들어오면 대발할 사주였었어요. 그러면 김밥집 사장은 아니었겠죠. 무엇을 해도 중년, 그러니까 김밥집 사장이 아니고 회사 조그만 중소기업 사장이라도 했겠죠.
모군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화운이 들어왔으면 되는 건데, 이렇게 겨우 종합격으로 가다 보니까 사주가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수체 목수 용조에서 사실은 이건 목도 가능하다. 해미 목국을 이루고 을목이 투출하고요. 물론 이게 일주하고 합한 것은 아무 관계 없어요. 예. 오히려 일주가 정제를 좋아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결국은 조금씩 벌어서 크게 되는 거예요. 크게 될지 모르지만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마누라가 돈을 까먹었어요. 뭘로 까먹었냐, 그때도 말씀드렸나 모르지만 영어를 잘했대요. 그래서 그 근처에서 서대문하고 무슨 충정로역 사이에서 영어 학원을 하다가 무엇을 했냐면, 캐나다에 어떤 한국 사람이 가서 뭐 이렇게 애들을 맡아서 키워주는 그런 것을 해서 이쪽 사람들이 여기서 학생을 모집해서 보냈대요. 그럼 애들당 하나에 얼마씩 받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논아가졌겠죠, 이 얘기. 근데 그 사람이 돈만 받고 애들을 어느 정도 있다가 부실하게 키워갖고 애들이 그냥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정로에 있는 아파트 팔아갖고 그 빚을 다 갚고, 왜 엄마들한테 물어줘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고 일산으로 나갔다는 거죠. 그래도 일산도 지금 집값이 올랐지만 충정로에 있을 때만 못하겠죠. 그래서 이분은 솔직한 얘기로 마누라 복이 없어요. 그래서 처복이 좀 약하다라는 거죠. 여기 왜 사주에 솔직한 얘기로 처가 목인데 목이 좀 이렇게 빈약하다라는 거죠. 그래도 뭐 그럭저럭 모군이 들어왔으면 오히려 좋았을지도 몰라요. 자, 이게 왜 나갔을까요? 하도 건드려주지 않으니까 그러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